네, 안녕하십니까.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위클리 비즈팀의 곽창렬입니다. 3월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여는 시기잖아요. 이때가 되면 대주주나 주요 주주들이 자기 쪽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겠다고 이제 안건을 올립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이사나 감사를 올린다고 하면서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달 16일까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건수가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92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19 시기가 한창일 때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건수가 35건이었던 걸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봤을 때 주주 행동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인데요.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불을 붙였던 행동주의 펀드 월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같은 업체,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서 이사 선임이나 배당을 요구하는 이런 주주 행동주의들이 곽광을 받다 보니까 좀 더 경영권 분쟁이 심해진 걸로 보입니다. 2월 달부터 한 2달여 동안 언론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SM 엔터테인먼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수만 씨가 1995년에 설립한 기업이고 1996년에 우리나라 제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크게 성공하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자리 잡았잖아요. 이 회사가 그 다음에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 그 다음에 소녀시대, 샤이니 이런 스타들을 대대로 탄생을 시켰는데요. 근데 이수만 씨가 자신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SM 매출의 한 6%를 떼가고요. 그리고 2092년까지 SM의 음원 수익의 로열티 한 6%를 이수만 씨 개인이 수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M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진이 이수만이 없는 SM 3.0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카카오와 손을 잡기로 했던 거죠. 7호차 미국에 있었던 이수만 씨는 자신이 배제되는 상황을 전혀 몰랐고요. 급히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되돌릴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되자 라이벌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 가운데 3%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14.8%를 4,228억 원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의 경영권을 놓고 지분 싸움에 들어갔고요. 이 과정에서 SM의 주가가 16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 경영을 해오던 고려아연 같은 회사들도 경영권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봉합된 상황입니다. 왜 최근 들어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에 큰 문제 없이 재벌들이 동업이나 가족 경영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4세대, 5세대로 넘어가니까 약간 친밀도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이가 멀어지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SM 경영권 분쟁이 터지니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SM 주가가 한 9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요. 그게 한 달에 만에 1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카카오와 하이브가 서로 웃돈을 주면서 주식 매입에 나섰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까지도 주가가 오르겠다 이렇게 해서 또 사들이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였죠. 이렇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제 2003년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이 일군 회사 현대그룹과 KCC 내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KCC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였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한 57만 주 이상을 주당 7만 원에 두 달 동안 공개 매수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4,000원이던 주가가 한 8달 만에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당시 사들인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분이 이제 KCC 쪽에서 주가를 사들인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주식을 사냐 물어봤을 때는 만약에 사들였는데 경영권이 없다 그러면 이 주식은 사실상 휴지 종목과 다름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들이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겠죠. 당연히 주식을 사들이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가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끝날 때쯤이면 다시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도 경영권 분쟁이 끝나니까 곧바로 하루 만에 23%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하고 한국과 일본 등에는 비슷하게 가족들이 경영하는 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이라고 하죠. 이런 체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경영권이라는 개념이 비슷합니다. 보스, 재벌 총수가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을 놓고 소위 말하는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떨 때는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살벌하게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이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있잖아요. 근데 구찌는 이제 창업자 구찌오 구찌의 손자 세대에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 청부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도 등장했는데요. 그게 이름이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오스카라는 가구업체의 창업주와 딸이 경영권을 놓고 분쟁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창업주 아버지가 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일선에서는 물러났는데 아버지는 가구를 고급화하는 전략을 써서 경영을 했는데 딸은 고급화 전략을 버리고 중저가로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영을 시작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딸을 사장에서 5년 후에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선으로 복귀했죠. 그러자 딸이 다음 해에 주주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오히려 해임을 시키고 다시 자기가 사장으로 올라앉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약간 다른데요. 보통 이제 들어봤을 때 미국에서 미국 대기업의 총수가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쓰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 유럽과 좀 달리 창업주나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전문 경영을 일단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뜻이 있으면 이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자기 마음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미국 사회 혹은 미국 언론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 투자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들 수가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단기간에는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오히려 기업이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주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경영권 분쟁이 터졌다고 무작정 투자할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경영권 분쟁 후에도 더 좋은 기업, 더 나은 기업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비즈팀의 곽창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